네, 오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용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용입니다. 여러분의 척추 건강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권지용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 관련된 고민 해결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허리와 척추 건강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척추 관련된 질환 종류도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장님, 가장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대표적인 척추 질환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디스크 탈출증은 흔히들 이제 디스크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시는데요. 이 디스크는 사실은 병명은 아니고 위아래 척추뼈 사이에 끼어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구조물을 디스크라고 합니다. 이 디스크는 이제 질긴 껍질 속에 이렇게 쫀득쫀득한 내용물이 차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외상이라든가 퇴행성 변화로 이 디스크의 이제 껍질이 손상을 받게 되면 이 껍질 일부라든가 아니면 내용물이 함께 돌출이 돼서 신경을 눌러서 자극을 일으켜서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질환을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고요.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허리 통증인데요. 허리 통증이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좀 더 심해진다든가 허리 외에도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이 타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저리거나 당기는 듯한 증상이 있으실 수도 있고 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허리나 이제 하반신이 좀 이렇게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도 디스크 탈출증 때 있을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척추뼈 중앙 속에는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는데요. 이걸 척추관이라고 하고 이 척추관이 좁아져서 이제 신경이 눌려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스크 탈출증과의 차이점은 이 디스크 돌출 외에도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라든가 이제 뼈 관절이 함께 두터워져서 신경이 전반적으로 눌린다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네.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으로는 이제 엉치나 허벅지, 종아리 쪽으로 이제 저린다는 증상이 있으실 수가 있고요. 오래 걷지 못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쉬었다 가셔야 되는데 이제 그때 허리를 이렇게 구부정하게 굽히시면 좀 편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또한 발바닥이 시리거나 저리거나 이제 남의 살 같다거나 하는 증상도 허리 척추관 협착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척추 질환, 디스크 탈출증, 또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요즘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질환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통증이 생겼습니다. 좀 단계적으로 치료법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이제 허리 통증을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첫 단계로는 이제 입으로 이제 진통제라든가 신경통역과 같은 이제 약물 복용을 하시면서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를 같이 해보시게 되겠고요. 그런 치료에도 이제 효과가 없다 그러시면은 근데도 이제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 허리 주사라 신경 주사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라든가 아니면 증식 주사 치료, 이제 신경 성형술과 같은 이제 주사 시술을 그 다음 단계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이런 주사 시술에도 이제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라고 하는 내시경을 이용한 이제 채소 침습 척추 치료법을 또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기존에 이제 절개를 크게 해서 뼈를 크게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나사못으로 척추뼈 마디를 고정하는 거에 유압술을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하면은 수술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들 많이들 합니다. 기왕이면 비수술 치료법으로 잘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 가운데 먼저 증식주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증식주사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증식주사 치료는 인대나 힘줄이 부분적인 손상이 완전히 낫지 않아서 생기는 통증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치료법이 되겠는데요. 이제 인대나 힘줄이 이제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이제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염증이 이제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부위에 붙어 있는 힘줄과 인대가 보다 튼튼하게 강화돼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네. 보통은 이제 4주 간격으로 해서 6회에서 10회 정도 이제 치료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4주 간격으로 6회에서 10회 정도. 자, 그렇다면 나도 이 증식주사 치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 고려할 수 있는 치료법일까요?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인대나 힘줄 손상과 관련된 이제 근골격계 통증에는 두루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기존에 이제 약물 치료나 아니면은 신경 주사 아니면 뼈 주사 같은 이제 다른 주사 시술에도 별다른 호전이 없는 경우에 이런 증식 주사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이제 뭐 만성적인 통증을 수술하지 않고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척추 외에도 이제 무릎이나 어깨 쪽으로 통증이 있으실 때는 뭐 수술하고 나서 이제 재발한 통증에 대해서도 이 증식 주사 치료를 적용을 해볼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통증 완화는 물론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기능성까지 높여주는 증식 주사. 자, 그렇다면 주요 특징들, 뭐 워낙 주사니까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이제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강화시켜서 척추의 안정성을 개선시켜서 이제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술 시간이 짧고 간단하고요. 비교적 합병증이 적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대체로 안전하게 이 시술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네네. 고령이어도 또 만성 질환이 있어도 가능한 치료법입니다. 증식 주사 실제로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의 사례, 뭐 사진도 궁금하고요. 원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77세 어머님께서 받으셨어요. 네네. 예. 77세 어머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는데요. 이제 3개월 전부터 이제 오른쪽 엉치랑 다리 쪽 바깥쪽까지 이제 통증이 같이 이제 발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MRI 보시면 이제 허리뼈 4번, 5번하고 5번하고 6번 사이에 이제 이렇게 신경이 살짝 좁아져 있는 네네. 협착증과 이제 전이증이 이제 같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증식 주사 치료를 받으셨고요. 증식 주사 치료 3회 정도 받으시고 이런 통증이 많이 완화되신 상태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던 우리 77세 어머님 상당히 고령이셨는데요. 증식주사 치료를 받고 예후까지 아주 잘 관리가 됐다는 말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조금 도움 드려야겠죠?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건강콜센터 지금 이 시각 오후 4시 20분,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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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연령대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TV요. 아, 일은 아버님 지금 허리가 불편하신 거세요? 네. 예, 원장님과 직접 한번 말씀 나눠주십시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불편하신 증상 말씀해 주십시오. 허리가 4번, 5번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주사를 계속 맞았거든요. 네. 맞았는데도 그 다리가 좌측 다리가 저리고 막 땡기고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병원에서 그 주사 치료를 하고 해도 안 돼서 또 엑스레이를 또 찍었는데 MR을 찍었는데 두 반디가 터졌다 하더라고요. 두 군데가. 아이고, 네. 예, 터져가지고 그 흘러내렸다고 해가지고 시술을 허다기하고 시술을 했어요. 네네. 시술을 했는데도 지금 다리가 땡기면서 아프고 그러거든요. 아버님 어떤 시술을 혹시 받으셨는지 아시나요? 어떤 시술을 모르겠는데 자기들 그 시술한다고 해서 한 걸로만 알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이제 칼로 째서 수술을 한다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내시경을 이용해서 무슨 치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내시경으로 해가지고 그 시술해서 네네. 그 디스크가 튀어나온 거를 흘러나오는 거를 잘라내고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내시경을 이용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잘라낸다고 들으셨어요?
예, 예. 아버님 혹시 그 내시경 시술을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이제 한 일주일 됐어요. 아, 이제 일주일 정도 되셨어요. 예. 네. 아버님 뭐 수술 직후의 시기에는 그 수술 부위에 이제 피도 좀 고여 있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시술할 때는 신경을 좀 건드리고 이제 신경도 좀 이렇게 당기거나 젖히거나 해서 이제 신경을 좀 조작을 하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는 그 부위에 이제 좀 신경이 붓고 이런 것 때문에라도 통증이 조금 더 있으실 수, 오히려 수술 전보다 조금 더 아프신 경우도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일주 정도면은 이제 수술할 때 이제 부었던 신경이라든가 이제 거기 주변에 고인 피가 아직 완전히 흡수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뭐 큰 증상 호전을 못 느끼셨다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가 보통 수술하시고 증상 호전 때까지 한 4주 정도까지는, 한 달까지는 조금 지켜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점점 증상이 좋아지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픈 지가 그 전부터 전화 연결할 때 그때부터 아픈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시술하자 해갖고 이번 지난주에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아유, 그래요. 그 아플 때는 그렇게 참지만 마시고 바로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셨던 점 너무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 지금 좀 시술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아프고 증상이 있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셨을 텐데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는 원장님 그러면 이 통증이 한 어느 정도 좀 지켜보면 될까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길게 한 4주 정도까지, 4주 정도까지는. 좀 걸리긴 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막 일주일 정도 되셨으니까 이제 2주차 지나가시면서 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스스로 몸 상태를 좀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